반갑습니다. 글로벌 매력 김노입니다. 진짜 날이 엄청 덥죠. 진짜 비 올 때는 비가 와서 번거롭고, 더울 때는 땀나서 번거롭고, 참 날씨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겠죠. 뭐 지금 지나가다가 보이는 저 ATM기에 가도 더위를 피할 수도 있고, 은행에 또 들어가서 더위 피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마트 같은 데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2-3시간 정도 딱 좋게 피서갈 수 있는 데가 있죠. 바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영화비 많이 올랐죠. 올랐어도 그래도 2시간 동안 즐기면서, 또 이제 괜찮은 영화들은 2시간, 3시간 정도 보면 괜찮죠. 또 더위도 피하고 시청각 교육도 받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핫한 영화 오펜하이머, 로버트 줄리어스 오펜하이머를 보고 왔어요. 봤는데 오랜만에, 평소에 계속 혼자서 영화 보다가 오랜만에 지인들과 같이 보러 갔는데, 처음엔 좀 우겼죠. 뭐 온라인 영화니까 그걸로 보자, 아이맥스로 보자 했는데 거리다 뭐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일반을 봤는데, 여러 사람들 말로는 뭐 일반이 낫다고 하는데, 한번 기회되면 좀 아이맥스로 보고 싶긴 보고 싶어요. 이게 아이맥스도 소리에 영향을 받는지 사운드도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 하나를 봤는데 리암 니슨 나오는 거였나, 어떤 비행기가 추락하는 씬이 있었는데, 와, 일반 영화관인데 그때 제가 혼자 있었나, 비행기 추락 씬이 1분 정도 됐나, 꽉 했다가 잠깐 씬 바뀌고 꽉 했다가 하는데, 와, 거의 지진 나는 수준의 이 사운드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맥스가 사운드에 만약에 관여가 된다면, 제가 그 씬 중에서 발구르기 씬에서 엄청 뭔가 좀 쇼킹했어요. 트라우마 받는 그건데, 와, 전 뭔가 싶었는데, 그 발구르는 게 아마 그 폭파에서 느꼈던 그 진동 같은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지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봤습니다. 1회차 관람인데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그 미국 역사를 내가 뭐 여갈몰이고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그 매불쇼에서 썬킴님이 그 정리해준 거 간단하게 보고 왔는데, 그래도 좀 도움되긴 됐는데, 야, 안 보고 갔으면 진짜 헤맸겠더라고. 원래 그냥 정보 없이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인물도 많이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영상 화면이 컬러가 나오고 흑백이 나오는데 뭐야 싶더라고. 그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펜하이머 시점이 컬러고, 그 약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시점이 흑백인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좀 깊이 해석한 그 이동진 그 평론가나 이런저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 저는 깊게는 들어가지는 않고, 아무튼 제가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풀어보고 싶은데, 역대 이 흑백 이야기를 했으니까, 흑백 이렇게 시간에 교차하면서 흑백으로 나왔던 놀라운 영화 중에는 거의 초기작인 메멘토가 있었어요. 메멘토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 그것 중에, 논란 영화 중에 어떻게 보면 쉬운데 인물이다 이런 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인물 관계도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뭐 누가 헷갈렸느냐 하면, 진이라는 내연녀가 있고 키티라는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약간 소련으로 망명해서 하는 그 동료가 한 명 있어요. 그분의 아내랑 그 키티랑 헷갈렸어. 확실히 아닌 것 같긴 해.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 역대 그거 중엔 그나마 좀 어렵지는 않은 영화, 뭐 테넷 복잡하죠. 인터스텔라도 조금 뭐 이해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인셉션 같은 경우에도 인셉션도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런 좀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쉽다. 왜냐하면 역사의 흐름대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인물관계가 누가 배신을 하고 누가 도와주고 누가 증언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렸지. 그거 이외에는 뭐 좀 따라가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결국엔 뭐 정해져 있는 그 역사 내용이니까 그랬는데 그 뭐지, 일단은 그냥 제가 두서없이 조금 제 스타일 아시죠? 저 정리 안 하고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정리 안 하고 하면은 좀 약간 두서 없는 거, 대본 없이 지금 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뭐 폭파하기 위해서 그릇에 2개의 그릇이 있고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작은 게 있는데 거기에 우라늄이랑 그 다음에 수소였나? 그게 계속 채워지는 그것들을 보여줘요. 구슬을 넣어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면 하나를 넣고 2개, 3개가 만들어지면 2개, 3개를 넣고 이렇게 저렇게 집어넣는 게 보는데 계속 그 리뷰, 이제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리뷰 해석 영상을, 저는 리뷰보다는 해석 영상을 좋아합니다. 해석을 보면서 그 그릇에 구슬을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슬이 약간 지구 모양 같더라고, 느낌이. 계속 보니까 그 이유는 이게 그 원자폭탄이 폭발을 해서 폭발을 하고 그 산소랑 또 반응을 해서 거기서 폭발을 해버리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연쇄 폭발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라늄을 하나하나 집어넣는 게 지구를 계속 집어넣는 그런 느낌, 이걸 폭파시키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났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그 마지막 장면에 또 지인이 질문을 했어요. 이 마지막 장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테넷은 이제 진행되는 시간이 있고 미래를 가가지고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와서 이 현재랑 미래랑 과거가 어떻게 보면 딱 만나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균열이 일어나거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과거, 그러니까 씬이 하나가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바라보는 장면의 씬이 있고 같은 시간의 흐름인데 그 반대에서 카메라 앵글로 찍은 거를 또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동행을 한 게 로버트 다니어 그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그 장군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찍은 앵글이 처음에 나오고, 결말에는 이제 그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을 비춰서 그들이 대화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오는 씬이 나오는데, 거기서 결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뭐 쉽게 말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것 같다. 근데 우리가 폭발을 할 때 계산을 한 것이, 폭발을 하고 연쇄적으로 폭발을 해서 산소와 반응을 해서 폭발하면 멸망하는 것처럼 내가 이 연쇄 폭발을 반응을 시작을 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본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냥 단순히 그게 폭발을 하고 그 다음 오펜하이머가 이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지적 허영심 때문에 이걸 만든 것도 있지만은 이 폭탄으로 인해서 전쟁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폭탄을 통해서 이 위력을 극대화시켜서 이 폭탄이 무서워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터뜨렸을 때 더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알려줬어요. 그 국가에, 군 기관에. 그랬는데 그 전쟁을 막으려고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렸는데 오히려 이 전쟁을 막을 수 없게 된 느낌이다, 된 것 같다라고 아인슈타인한테 이야기했다고 제가 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계속 바라보니까 해석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면
인간관계라거나 이런 것마저도 연쇄적으로 폭파하고 끊어지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그 청문회 폭탄을 터뜨리고 청문회 이후 소련의 그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제대로 빛을 못 보다가 한참 후에 빛을 발하게 인정을 받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근데 저는 어떤 게까지 이야기했냐면,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는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저희 종점쯤에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2023년에 나왔다는 건 거죠. 물론 찍는 데는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게 저는 표현한 게, 그러니까 또 서두에도 나오고 이 평전이랄까 오펜하이머 일대기에서도 프로메테우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신의 불을 인간에게 전해줘서 그 벌을 받는 역할인 게 프로메테우스 신이고, 그 오펜하이머를 그렇게 만드는데, 이 시대에 이 영화가 나왔다는 뜻은 AI가 어쩌면 이런 새로운 이제 인터넷 프로메테우스가 아닐까라는, 웹 프로메테우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 AI가 열리고 챗GPT 기타 등등 여러 인공지능이 열림으로써 인해서 이 작은 시작이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켜서 지구 멸망에 가까운, 멸망하진 않겠죠. 근데 인류 멸망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와, 진짜 과연 또 일론 머스크가 챗GPT를 만들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AI가 진짜 무서울 거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AI, 휴머노이드 AI 같이, 그러니까 AI를 방어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블랙 해커 말고 화이트 해커 같은 개념의 화이트 AI를 만든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AI라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AI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화이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레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블랙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화이트에서 그레이로 갔다가 블랙으로 가는, 아니면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AI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한 그 정도까지는 저는 갈 거라 생각해요. 서로가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지금도 시리나 또는 이런저런 기능들이 인간과 소통하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해가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정말 이 AI의 웹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역할, 그래서 AI를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면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석은 좀 더 이상 보고 싶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서 IMAX로, 아니면 울산이라도 가가지고 IMAX로 한번 기회가 되면은 보고 오는 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펜하이머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세상을 온통 매력 김수남 이렇게 물들이고 싶다.